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의도 펀드매니저 팀입니다. 오늘은 반도체는 정말 다시 뜨는 것인가, 이대로 죽을 것인가, 그리고 반도체가 이 연말 두 달에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 떠오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반도체 가격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인가? 이 부분이 저의 가장 큰 질문이었는데요. 이 질문에 답을 준 사람이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센터장님이 어제 올린 애널리스트 자료를, 리포트를 보고 제가 큰 어떤 그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 자료의 모든 핵심은 우리 노근창 센터장님의 글이니까 그 부분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반도체 가격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크게 하락하고 있는 것인가? No,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Why? 지난 10월 29일 대만의 리서치 회사인 DRAM 익스체인지, 그렇죠? 세계 반도체 가격과 흐름을 이야기해주는 회사인데요. 한 달에 이걸 보려면 돈을 한 200만 원 넘게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보지 않는데 리서치를 하거나 전문적으로 반도체에 투자하신 분들은 보는데, 이 회사에서 10월 고정 가격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가 고정 가격을 발표했는데 PC DDR4 고정 가격은 QOQ로 전분기 대비 9.5% 하락한 3.71달러. 서버 DRAM 모듈 가격은 32기가에서 62GB 제품은 MOM으로 4.28에서 4.38% 하락했다. 그렇죠. PC와 서버가 있는데 PC는 9.5% 하락하고 서버는 4.2에서 4.38 정도가 하락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모바일 DRAM은 QOQ로 보합세를 기록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세 개의 큰 부분에 대해서 동지표만을 놓고 보면 PC DRAM은 급락하는 모습으로, 서버 DRAM은 예상치 내에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 모바일 DRAM은 선방 빠지지 않고 가격이 선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 모든 것이 PC DRAM 쪽에서의 급락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PC DRAM이 전체 반도체 DRAM 시장 13%밖에 차지를 하지 않는데, 얘들이 모든 센티나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특히 모바일 DRAM과 서버 DRAM이 전체 매출액의 70%를 차지하는 한국 기업들의 4분기 디램 가격 협상은 상대적으로 선방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PC DRAM보다도 모바일 DRAM과 서버 DRAM 위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격에 타격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노건창 센터장님의 생각입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했죠. 여러분, 제가 어제 우리나라 수출 그 지표를 보여주면서 반도체가 그렇게 더 좋은데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소연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논리입니다. 그걸 뒤집어 까보면은 PC DRAM에 대해서 가격은 하락했지만 우리가 만들고 있지 않는 부분이 훨씬 많다. 우리는 모바일 DRAM과 서버 DRAM으로 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 근본적인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D램 익스체인지는 정말 시작 가격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 이 D램 익스체인지의 가격에 대한 그들의 공시, 트러스트, 믿음에 대해서 아규를 하는 거죠. No. 왜냐? 왜 믿지 않느냐? 이건데, 실제 글로벌 자산가 분석가들은 D램 익스체인지 발표 수치가 너무 현실감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일반인들은 아주 뭐 맹목적으로 성경처럼 믿지만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애널리스트들은, 전문가들은 D램 익스체인지 가격의 구조적 모순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격 변화를 체크해 보면 모바일 D램의 경우 일부 제품을 중심으로 로우 싱글은 상승하였고, 서버 D램도 5%대 가격이 하락한 거래소는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모바일 D램으로 로우 싱글 정도 오히려 상승했다는 거죠. 아까 발표는 파다, 변하지 않았다는데 오히려 상승했다는 거죠. 로우 싱글 상승했다. 서버 D램도 가격 하락대가 5%대 이상 하락한 거래선을 거의 못 찾아봤다는 거죠.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의 가격은 상당히 양호한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전화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특히 제일 물량이 많으면서 가격 협상에서 비우호적인 까다롭다는 고객이죠. 아마존과 협상에서도
로우 싱글 하락 수준에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된다. 마이너스 9.8%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우 싱글은 5% 이하를 말하는 거죠. 2%, 3%, 4%, 5% 하락 정도를 로우 싱글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북미와 중국 클라우드 회사들과 서버 디램 가격 협상을 진행 중인데 아마존 대비 주문 물량이 작은 거래선과 협상은 더욱더 우호적일 것이다. 이게 노구창 센터장님이 말씀하신 실제적인 산업 현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살짝 다르죠. 세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디렉 익스체인지는 왜 국내 업체들과의 대비해서 비관적으로 협상 가격을 추정했을까? 그렇죠? 실질적으로 까봤을 때는 가격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는데 왜 디램 익스체인지는 가격을 발표했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했을까? 이거죠. 먼저 가격 평가의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 조사 시 세 가지 분류로 나눠 가격을 발표하는데 로우엔드 제품, 하이엔드 제품, 에버리지 제품 이 세 가지를 평균해서 발표를 한다는 것 같아요. 모바일 디램과 서버 디램의 경우 정보 공개가 제한적입니다. 거의 실질적인 속사를 이야기해 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참 미국에서도 지금 가격이나 모든 거래소 내라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나 일부에서는 못 내겠다고 이제 일장 튕기고 TSMC가 먼저 그건 가르쳐 줄 수 없다라고 했다가 지금 살짝 미국 쪽에서 그럼 너희를 혼난다 그러니까 좀 바꾸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품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 정확한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된다. 디램 익스체인지가 발표하는 가격에는 정확한 시장 상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 60GB 제품의 경우 LRDIMM, RDIMM을 추가하여 DIM 주소와 명령 신호 관리 간의 가격, 프리미엄이 존재하면서 정확성이 결여되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DIMM이라는 것은 반도체 모듈을 말합니다. 그렇죠? DIMM. 더블 인라인 메모리 모듈이라 해서 우리가 서버 디램과 모바일 디램을 팔 때는 단품으로 팔지 않고 모듈로 파는다. 그 모듈 앞에 어떠한 기능을 더 추가하는 게 LR과 R이 있는데 이 중에서 LR로 더 기능이 추가된 제품이 R만 추구된 리지스터만 추구된 제품보다 더 비싼 거죠. 그래서 모듈로 팔고 있는 큰 두 가지 이 제품 LRDIMM과 RDIMM 가격이 정확성이 결여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안에 서로 프리미엄 가격이 존재하고 서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물량의 상황에 따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죠. 정확지 않다는 거죠. 자, DIMM과 여기 LR이 붙이고 R이 붙어서 반도체 가격이 서버 디램에 주로 판매할 때는 모듈로 판매되고 있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모바일 디램도 LPDDR4와 LPDDR5 간의 가격 차이가 있죠. 이 LP라는 것은 로우 파워, 저전력 DDR4와 저전력 DDR5 물량 간에도 모바일 디램도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걸 얘한테 비중을 많이 줄지 얘한테 비중을 많이 줄지 준다면 반반으로 때린 건지 그렇죠? 여기에 모바일 DRAM은 범용 제품일 경우 MCP 형태로 판매되는 비중이 많아서 업체별로 ASP가 차이가 큰 상황이다. MCP는 그냥 멀티 칩 패키지죠. 그렇죠? 패키지로 해서 단품으로 팔지 않는다는 거죠. SK 하이닉스의 이 모바일 DRAM에 파는 70%가 MCP 형태로 팝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떻게 모바일 DRAM 안에를 이렇게 패키징을 하느냐, 이렇게 어떤 것을 넣어서 패키징을 하느냐, 어떤 제품을 넣어서 패키징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D램 익스체인지가 발표한 가격에는 모순이 많다는 거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신문에서는 D램 익스체인지 가격을 그대로 갖다 받다 쓰는 거죠.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하락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까봐서는 그러지 않다는 것을 강력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 질문은 대만 기업과 한국 기업들 간의 차이를 감안했는가? No. 답은 No입니다. 특히 대만에 4개의 D램 회사가 있는데 마이크론 타이안이 있고 마이크론 메모리라는 회사 있고 나냐텍이 있죠. 나냐 윈본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나냐텍과 인본드의 경우 스페셜 D램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한국 업체들과 제품 믹스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한국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주로 범용 제품들을 많이 해서 발표를 하죠. 그 제품과 대만의 D램 회사들은 스페셜, 너무 고객의 요구에 따라서 범용이 아니라 특별히 이제 메이드해서 주는 제품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가격을 비교하는 그 잣대가 다르다는 거죠. 나냥 테크놀로지의 1분기, 2분기, 3분기 ASP 상승폭은 QOQ로 각각 15%, 30%, 20% 국내 업체들 대비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스페셜 반도체를 많이 엮어서 팔을 경우는 가격이 엄청 많이 비싼 거죠. 그러나 Q를 나타내는 3분기 빗그로스는 마이너스 10% 초반대로 국내 업체들 출하량 흐름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아주 소량 판매하는 거죠. 생각보다 많이 판매하지 않는데 이들의 가격은 높게 형성이 되고 다음에 번영을 팔고 Q가 늘어나는 우리나라 반도체는 저평가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즉 GRAM 익스체인지는 독립적으로 시장 방향성은 잘 예측하지만 제품별 가격 변화율은 그것을 알아내는 데는 분명 온도 차이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D램 익스체인지를 무조건 믿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라고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결론은 뭐냐? 4분기 한국 D램 업체들의 ASP 평균 가격 하락폭은 QOQ로 로우 싱글 정도 이상이다. 즉 마이너스 10%, 9%, 9.8% 이렇게 부정적이지 않고 3, 4% 정도다. 이렇게 결론을 내볼 수가 있다는 거죠. D램 익스체인지 발표와는 대조적으로 제품 믹스와 프리미엄 제품 비중 확대에 힘입어 한국 D램 업체들의 4분기 D램 가격 하락률은 로우 싱글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3%, 4%, 5% 이내라는 거죠. 특히 지난주에 인텔의 엘더레이크 CPU가 출시되면서 DDR5 기반의 메모리 모듈, 마더보드, PC 수요 모멘텀이 발생하고 있다. 제가 며칠 전에 만든 DDR5 설명에 인텔의 엘더레이크 CPU가 출시될 것이다. 출시됐다라고 이야기했죠. DDR5로 만든 CPU가 5세대, 5가 가장 최근 건데 그것을 만든 CPU 이름을 엘더레이크라고 부른다는 거죠, 인텔이. 그래서 이 CPU가 이미 이제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 CPU에 맞게 마더보드가 또 바뀌어야 된다 그랬죠. 마더보드가 바뀌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메모리 램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이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DDR5에 남아있는 재고를 막 소화시키는 그런 시간이라 그렇게 되면 막 저가로 후려쳐서 일단 팔아 제끼는 거죠. 곧 있으면 DDR5가 나오는데 새 제품이 나오는데 이 과정 중에 있다. 이 과정이 거의 다 끝나가고 내년부터는 DDR5 새 제품 가격이 30% 오른 제품이 시장의 대부분을 좋은 제품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이 선반영될 확률이 올 연말부터 있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DDR5가 레거시가 되면서 레거시라는 것은 범용이 되면서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겠지만 현재 DDR5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DDR4의 덴서티를 높이는 형태의 제품군도 동시에 출시될 거로 보인다. 즉 CPU는 DDR5에 맞게 정해졌는데 D램이 DDR4에 관련된 D램도 사용할 수 있게 일부 이제 그렇게 초창기는 호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놔주죠. 그래야만 이제 소화가 될 수 있으니까 제품 재고가 쌓인 것은 이게 지나면 이제 DDR5에 맞는 D램이 출시될 것이고 그 가격으로 인해서 일단 부족하죠. 그렇지만 수요가 증가하고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투자를 할 사이클이 돌아온다면 당연히 가격은 상승하겠죠. 이건 뭐 명약 관합니다. 그래서 결론 2는 뭐냐? DDR5의 가격이 선반영이 나타날 확률이 있다. 북미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수요가 스윙 팩터가 되면서 칩 메이커들의 가격 협상의 난이도가 커지고는 있지만 DDR5로 제품군이 업그레이드가 임박해 있다는 점에서 하드 랜딩보다는 소프트 랜딩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반도체의 가격 하락이 이게 하드 랜딩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의 확률이 높다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는 그 초창기에 있다. 이렇게 되면 반도체들이 주가가 돌아설 확률이 있어 보이지 않느냐. 이게 제가 생각하는 키포인트인 거죠.
내년 1분기 D램 고정가격 하락폭의 최점 점검 리스트이지만 선반영 속도가 빠른 DDR 산업의 경우 마지막 점검 리스트를 확인하고 그때 비중 확대를 하면 늦는다는 거죠. 그렇죠? 예, 실익이 크지 않다. 결국 지금부터 서서히 분할 매수 영역에 있다. 분할 매수해야 된다. 이게 핵심 결론일 수 있습니다. 저는 펀드 매니저 할 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하면 주로 이제 인터넷 방송을 해주는데 그 모든 스크립트를 한 10번은 읽어봅니다. 이들이 IR 담당자가 시장에 무슨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가, 그들이 뭘 전달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을 갖죠. 저는 이제 삼성 출신이기 때문에 삼성의 일하는 방식을 잘 압니다. 그들은 문구 하나하나도 신중하게 보고 또 보고 정확하게 숨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한 삼성 문화를 잘 알기 때문에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내용에서 제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가격 조절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 삼성전자는 고객사별 시황 전망 차이가 존재하고, 그렇죠? 가격 협상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어려움은 있다. 그러나 과거 대비 메모리 사이클 변동폭과 주기가 메모리 사이클 변동폭과 주기가 작아지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존에는 변동폭이 너무 커서 수급이 우위든지 공급이 딸리든지 이런 것들이 변동폭이 길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많이 경험을 해오면서 이제 생산하는 기업이나 이걸 사가는 업체기관에 서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는 거죠. 서로가 변동폭을 줄여야 서로 윈윈하니까. 그리고 많은 재고 관리 능력이 발달되고 고객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서, 그래서 당사 재고가 아주 낮은 만큼 삼성전자 반도체 재고는 거의 없다는 거죠. 창고가 비어 있다는 거예요.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습니다. 이 반도체를 미리 겁먹고 가격이 오를까 봐 사가서 재고를 쌓아놨던 데는 문제가 있지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재고 공장은, 창고는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재고를 쌓으면서 가격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생산을 함부로 마음대로 줄일 수 없는 게 반도체 24시간 내내 돌아가야 돼요. 그게 많이 됐든 적든 일정한 양을 계속 생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재고를 가지고 있다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거죠. 재고 창고가 비어 있다는 것은 재고를 통해서 수급을 조절할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은 시장이 생각한 만큼 그렇게 가격 하락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 1위 업체의 이러한 전망 코멘트로 그동안 가격 하락 인망과 전망에 짓눌려 있던 주가의 숨통이 트일 가능성이 생겼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앞서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수익성 중심의 기조를 강조했죠. 이게 맥락이 서로 비슷한 겁니다. 28일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으로 나타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시장이 초창기에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게 아닌가. SK 하이닉스는 Q를 줄이는 대신 프라이스 P를 지키는 전략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도 조절 능력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격 추이를 보면 PC DRAM DDR4 8기가 2662 MPBPS는 3.37달러까지 빠져 있죠. 네. 그 다음에 8기가 고정 가격은 3.71달러, 현물 가격은 3.37달러. 그렇습니다. 거의 바닥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여기서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의 삼성전자 잠깐 살펴볼까요? 분할 매수 영역에 온 듯. 그렇습니다. 네. 7만 원이 깨지면 분할 매수 영역에 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서로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한번 볼까요? 최근에 기관과 어제 또 외국인들이 200만 주 정도 샀죠. 네, 우리나라 기관들은 꾸준히 사고 있고 외국인들은 지속적으로 팔다가 살짝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연속성이 이제 문제인 거죠. 그렇죠? 네. 삼성전자 가격의 50%는 프락시 해지로 사용돼서 가격이 짓눌렸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아시아를 팔고 싶을 때 삼성전자, 글로벌 IT를 팔고 싶을 때 삼성전자, 아시아 IT를 팔고 싶을 때 삼성전자, 중국의 핸드폰에 재고가 쌓이면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가 여기저기서 동네 북처럼 매도를 맞기 때문에 가격의 30% 정도, 저는 50%까지도 보는데 이게 눌려 있습니다. 우리가 TSMC나 다른 기업에 대해서 눌릴 필요가 없는데 이런 지정학적 위치, 이런 것들이 크게 삼성전자의 가격을 누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언제 해결될 수 있느냐? 영원히 해결될 것 같지 않아요. 중국 쟤들 때문에 문제가 항상 있으니까요. 네. 삼성전자 실적주의 다시 한번 볼까요? 2021년 매출 275조, 네, 작년에 236조, 내년은 285조, 이제 300조, 매출이 300조 시대에 올 수 있지. 영업이익 작년에 35조, 올해 52조, 내년에 54조. 이 세 개 연도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셨죠? 네. 그럼 영업이익률을 볼까요? 작년에 15%, 올해 19%, 내년 18.9%. 그렇게 나쁘진 않죠. 올라가지 않죠. 좀 보수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이 애널리스트는.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연말에 이제 메타버스 오징어 게임 다음으로 뭔가를 찾아야 되고 한 발 앞서 한 수를 놔야 되는데 제 눈에 반도체하고 제약바이오가 들어왔다는 거죠. 바이오는 내일 제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박사 TV에서 저희 많은 응원군들이 오셨는데 그 신박사님이 워낙 바이오를 열심히 하셔서 잘 인트로를 해오신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또 펀드 매니저는 또 바이오를 어떻게 보는지, 네, 세포 치료제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도 한번 공부를 해서 한번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봐 잘 준비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 소개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